문제달인 신의 손해입니다. 동영 문제 2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중에서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이요.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직업을 선택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 타인에게서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와 적성의 모순이라고도 해요.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수행 능력, 즉 적성이 부족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라고도 하죠.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 2번 심리검사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 객관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하고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요, 내담자의 다양하고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내담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내담자의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두 개로 갈라서도 돼요. 여하튼 두 번째, 내담자의 의도적인 방어를 방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내담자의 풍부하고 심층적인 심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의 풍부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내담자의 심층적인 심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수가 가지수가 잘 생각 안 났을 때는 이런 거 둘로 나눠서도 된다는 것이죠. 단점으로 보면 검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매우 부족하다. 두 번째, 여러 상황적 변인들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검사를 채점하고 해석할 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3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4가지 요인,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첫 번째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요. 이거 설명할 때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세 번째,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야.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네 번째,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에요. 수요 탄력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4번 게슈탈트 상담 기법 중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가 흔히 꿈빈과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게슈탈트 상담 기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3가지 쓰는 게 주로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꿈 작업은 내담자로 하여금 꿈을 현실로 재현하도록 하여 꿈의 각 부분을 연기하게 한다. 두 번째, 빈 의자 기법.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과장하기.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자각하도록 한다. 네 번째,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내담자에게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상반된 자와 대화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자기 부분들을 통합시킨다. 다섯 번째, 숙제의 사용. 내담자에게 상담 상황에서 학습한 사실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 번째, 역할 연기요. 과거나 미래의 한 장면을 현재의 장면으로 상상하게 하여 실제 행동으로 연기해 보도록 한다. 5번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첫 번째, 표집 오차예요. 모집단 조사를 위한 표본들의 이 표집 오차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인데요.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예요. 준거 왜곡으로 인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검사의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범위 제한. 준거 타당도 계산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 전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상관계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골라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6번.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의 기본 개념인 A, B, C, D, E, F의 의미요. 지금 6번처럼 이렇게 기본 개념 A, B, C, D, E, F의 의미를 묻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또 이런 기본 개념을 실제 적용한 적용 사례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학습 방법을 둘로 나누어서 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A는 선행 사건이죠.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B, 비합리적 신념체계, 빌리프죠.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체계고, C가 결과예요. 컨시퀀스니까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D가 논박이요. 디스퓨트예요.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에요. E는 이펙트, 효과죠. 논박으로 인해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이에요. F는 feeling, 감정이죠. 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이 기본 개념과 이 기본 개념을 실제 적용한 이 사례는요,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과 더불어서 2차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에 해당돼요. 7번. 반분 신뢰도 추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전기짝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전후 절반법, 기후 절반법, 짝진 임의 배치법. 전후 절반법은 전체 검사를 문항 순서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반분하여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두 번째, 기후 절반법은 전체 검사를 문항 번호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로 반분하여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한다. 짝진 임의 배치법은 전체 검사를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가까운 두 문항끼리 짝을 지은 후 반분하는 것을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 해요. 8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요. 개문 문검신이라고 했어요.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신뢰도 추정 방법이요. 개인차는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개수도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긴 하는데, 문항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항 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검사 유형, 속도 검사의 경우에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찍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뢰도 추정 방법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든지 반분 신뢰도라든지 동형 신뢰도인지 이렇게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심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5가지 개문 문검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9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은 방변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어지는데, 이 방변통에 대한 이 설명은요,
우리가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 8개 있었죠? 미미, 미개모, 현계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에 대한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 5개를 쓰시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목적 8개를 외워두는 것이 양쪽 이 2가지 측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미, 미개모, 현계진에서 앞에 미미가 바로 방향성, 시간 전망 개입 3가지 차원의 방향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방향성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변별성은 미개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 목적 중에서 미개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별성이에요.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며 목표 설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통합성은 현계진이죠. 현지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며 계획 기술의 연습을 통해서 진로 인식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결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10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이요.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사이버 상담은 상담의 경제성 및 효율성이 당연히 높겠죠. 두 번째, 내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솔직한 상담이 가능할 것이고요. 심리적인 편안함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가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담 사례 소개라든지 대처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고요. 5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자료 탐색이 용이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내담자의 주도로 이렇게 시도되기 때문에 자기 성찰 능력이 향상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이 이렇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11번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이요. 보딘의 상담 기법 명비소라고 했었죠. 명료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요약해 줌으로써 명료하게 재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비교는 2가지 이상의 주제들 사이에서 나타난 유사성이나 차이점들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소망 방어책에 대한 해석, 내담자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자신의 내적 동기와 진로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 보딘의 상담 기법 3가지는 1차에는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2차에는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었어요. 12번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직무 분석 방법 하면 최비대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은 총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면관체 설록 중에 작업 일지법까지 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3가지만 쓰고 설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외웠던 6가지 면관체 설록 중 이 6개에서 3개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면접법이에요. 직무 분석자가 특정 직무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 을 갖고 있는 직무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분석하니까 면접법이겠죠. 관찰법은 직무 분석자가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거 관찰법. 체험법은요, 직무 분석자가 직무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자료를 얻으니까 체험법이겠죠. 설문지법은 현장의 작업자 등에게, 여기서 주어가 빠졌는데 주어는 그냥 직무 분석자를 놓으면 돼요. 직무 분석자가 현장의 사업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한다. 그 5번째 녹화법이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장시간 관찰이 불가능할 때 사용된다. 주어를 직무 분석자로 바꾸면요. 직무 분석자가 직무가 너무나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그리고 장시간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시면 뭐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 사건 기법, 결정적 사건법은 직무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요 역할을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직무 요건을
추론하는 것이 중요사건 기법이에요. 13번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세 가지 1기계예요. 일반 직업 분류 GOT요. 기본 흥미 척도 BIS, 개인 특성 척도 PSS가 있어요. 일반 직업 분류는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에 의한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흥미 척도는요. 일반 직업 분류, 즉 이 GOT를 특정 흥미들로 세분화한 것이에요.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개인 특성 척도 PSS는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들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 개인 특성 척도예요. 14번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6가지 명칭만 알면 6점 그냥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담복가구원, 무비 양파깡, 영화 볼 땐 양파깡, 영화 끝나면 문 걸고 잘자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계려, 원인과 결과의 착오. 그래서 단순하고 복잡한 가정 구성원들, 가구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영화 볼 때는 무비 양파깡,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영화 끝나면 걸고 잘자, 문 걸고 잘자 해서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자기 인식에 부족해서 걸고 잘자 이렇게 14개를 외워서 내담자 유형 6가지 쓰시면 6점 그냥 얻는 것이니까 완전히 땡큐 문제죠. 15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무 유사성의 판단 기준 4가지 직영기입이에요. 직무 수행자에게 필요한 지식이요. 그리고 경험, 기능, 직무 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그래서 직영기입 이렇게 외웠고요. 16번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정보 역시 명칭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점수 그냥 따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외웠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착착하고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육숙직 작작작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자유관조 표표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1차는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정규교육, 육체활동,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장소, 작업환경, 작업강도, 그래서 정육숙직, 작작작, 그 다음에 자격면허, 유사명칭, 관련직업, 조사연도,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직업분류코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관조 표표표라고 했어요. 맨 끝에 있는 표는 의미가 없는 건데 정유숙직 작작작이랑 이 대꾸 운을 맞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힙합에서 말하는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의미 없는 표를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롭고 관조하듯이 표표에 떠나거나 자유관조 표표표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예요. 17번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 문항 제작 시에 고려할 5가지 사항이요. 문항의 적절성이 필요해요. 성별, 종교, 인종, 문화 등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문항의 난이도요. 수검자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적절하게 구성해야 하고요. 문항의 구조화요. 문항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요. 문항의 동기 유발. 문항은 수검자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고, 문항의 참신성, 기존 검사에 중복되지 않은 새로운 문항을 제시해야 하고요. 문항의 중립성, 특정 집단에 불쾌감을 주는 문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중에서 5가지 쓰시면 되고요. 18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저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생산물 단가가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P가 100원이고요. 단위당 임금은 150원이라고 했으니까 W가 150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윤 극대화 나오면 이윤 극대화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BMPL이요. BMPL이 W와 임금 수준과 같은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BMPL은 P 곱하기 MPL로 우리가 구한다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MPL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동의 한계 생산량인데 MPL이라는 것은요. 노동 투입량 증가 분분의 즉 델타 L분의 델타 TP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노동 투입량 0에서 총 생산량 0이니까 여기는 0이고요. 노동 투입량 한 단위를 늘렸어요. 그래서 총 생산량이 두 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2-0이니까 MPL이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는 보면 다 이렇게 한 단위씩 증가했기 때문에 분모 무조건 1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분모는 꼭 써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구워가면 MPL을 구해갈 수 있겠죠.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이에요. 노동 투입량 3단위에서 4단위로 갔을 때는요. 4-3분의 8.5-7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5가 MPL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바로 0.5가 되겠네요. 여기는 0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표를 하나 더 하세요. BMPL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BMPL은 MPL 곱하기 P란 말이에요. P 곱하기 MPL이니까요. P가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을 곱하세요. 이렇게 하면 0이고 여기는 200이죠. 여기 200이죠. 여기 300이죠. 그리고 여기 150이에요. 여기는 50이고 0이겠죠. 이렇게 표를 한번 이렇게 또 작성하시면 그러면 BMPL 150이라고 했는데 임금 수준이 여기 15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 4단위에서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정리된 답안을 보고 몇 번씩 쓰시면서 거의 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량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딱 하나 써놓고요. 그렇게 따라서 이 한계 생산량 구하는 공식 그리고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BMPL이 임금률이 같은 이 150에서 이루어짐으로 최적 고용량은 4단위이다. 고로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은 4단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몇 번씩 쓰면서 그냥 딱 외워두세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